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GM 정상화를 요구할 때 침묵하고 미적대던 민주당이 오늘 군산을 찾았습니다. 정부 여당인데다 방문이 늦었던 만큼 충분한 대책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원들이 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GM 특별대책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GM 군산공장 근로자 협력업체와 마주한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GM 특위 위원장은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 지정 이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긴급 조치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또 2단계. 하지만 간담회에는 정부가 한국 GM을 정상화하기 위해 군산공장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특히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군산을 제외놓고 한다면 어떤 명분이 쓰겠습니까? 실업과 파산이라는 절벽에 몰린 GM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지부에서 긴급 지원제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자격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빌려준 돈, 있는 돈 뺏어가자는 말을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3주 만에 군산을 찾았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앞다퉈 군산을 찾을 때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방문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 지역 경제를 살려낼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의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명쾌히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GM 군산공장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정되면 실직자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쌍용차 사태 이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평택시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먹튀 논란의 상하이차가 돌연 철수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쌍용차 사태. 사측의 강제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70여일간의 파업 끝에 당시 3,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부는 쌍용차 공장이 있는 이곳 평택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공언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 정비부에서 일하다 해고된 윤충열 씨는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해직으로 생계가 막막했지만 당시 정부의 지원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환경미와 같은 공공근로 참여 우선권을 주거나 대형 면허 취득을 지원해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피부로 이래 느낀 건 없어요, 솔직하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공사장 이래 다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직자의 재취업을 막은 또 하나의 요인은 쌍용차 출신들은 강성 노조원이라는 이미지. 정부가 강제 진압을 거치며 노조원들에게 강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기에 노조원들은 보호는커녕 냉대만 받았습니다. 관내 기업들 이런 데서 이제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강성조합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재취업문이 막히자 실직자들은 공사장 일이나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곳곳에서 가족 해체가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실직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29명이 세상을 등지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고통도 있지만 이 경제적 문제나 아니면 이 정신적 문제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로 사실 가정 파괴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었고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실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임시방편 일자리에 그쳤다는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고용부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약간의 변화 정도, 지연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는 이제 기업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했고,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정책에도 10년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평택. 역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유력한 군산이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과 경남 통영에 정부가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군산과 통영에 1,300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 보증과 5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1단계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최대 50억 원을 투입해 GM 관련 실직 가정 학생에게 현장 학습비와 교복 구입비 그리고 방과 후 학습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완주문화원의 내부 비리, 들여다볼수록 계속 터져나옵니다. 오늘은 완주문화원의 직원이 저희 MBC 카메라 앞에서 비리를 추가 폭로했는데요. 예산을 감독해야 할 완주군은 비리를 무마하고 은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완주문화원의 김용훈 과장은 사업비 빼돌리기가 A국장을 중심으로 치밀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1년에 6, 7회가량 외부 공모로 진행되는 책 발간이 비자금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원고수가 한 50매 정도 들어오면 한 100여 매 정도 받은 걸로 해서 원고비를 과다 지출하고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방법과 그다음에 출판사를 연계해서 매수를 출판 발간 매수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금 빼돌리기가 문화원 내부에서 사전에 계획돼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울 당시에 얼마를 남길 걸 생각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조직적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되겠죠. 지난 1월 내부 감사를 통해 A국장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완주군이 나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원 직원들한테 이게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밖으로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가 입당속도 좀 하고. 실제로 사업비를 횡령하고 선집행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A국장은 현재까지 문화원의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의 비위가 드러나고 김 과장이 반발하자 완주군 담당 직원은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직원 개인 통장으로 흘러간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 문화원 전체적으로 조성된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두 사람을 빼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다 뒤집어야 되고. MBC 뉴스 이경입니다. GM 군산공장 사퇴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방문을 했던 날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골프를 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고 김윤덕 위원장은 사과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작심한 듯 민주당의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군산 GM 폐쇄 결정으로 군산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총리까지 나서 민심을 위로하던 그 순간 김윤덕 도당위원장은 골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 사조직 회원, 안희정 캠프 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있었다며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밑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민주당의 부도덕성과 무능, 무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폐쇄 결정 보름이 지나도록 성명 한 줄 내지 않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천권 휘두르기, 정치 노름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있어서 전북은 선거 때만 표를 주워 담는 선거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 내에서 GM대책특별위원회 위원까지 겸하고 있는 당직자로서 대도민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총리의 군산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에 취조하지 못하고 참석하게 된 것은 어쨌든 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프를 친 도내 정치인은 본인과 정호윤 도의원으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만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일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유력 장수군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모 여론조사를 앞두고 장수군민 만여 명에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장모 씨와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위촉 예정자 통보를 받았고 위촉식이 연기되면서 위촉장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도내에서도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미투 운동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투를 서로 응원하며 성평등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북 여성대회. 행사장 곳곳에는 미투 푯말이 나부끼고 참가자들은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담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합니다. 점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처음에 딱 들고 이런 운동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북 여성대회의 화두는 단연 미투 운동. 연단에 선 여성단체 회원들은 최근 확산되는 성피해 여성들의 폭로를 지지하고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범죄였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요. 그냥 내가 이곳을 물러나겠다라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북 여성단체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 성평등 걸림돌에는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 등이 선정됐습니다. 전북경찰은 부안여고 교사의 성폭력 사건에서 학교에 피해 학생 명단을 넘겨줘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10대 여성을 성희롱한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를 보류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빠른 결과를 촉구하고요.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문제가 주목되는 상황.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응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 씨가 지난 2016년 인권영화제에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피해자의 재정 신청이 8개월이나 지난 만큼 법원이 공소 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SNS를 통해 대학 강사 시절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확산되는 등 미투 운동의 가해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시외버스 부당 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